지금 방금 검찰발로 나온 소식인데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강백신 부장검사 측은요.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로 설 이후로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소환을 통보한 그 이유는 그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이고요. 거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핵심 사법 리스크의 의혹 중에 하나죠. 바로 대장동 의혹까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 지난해부터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장시간 조사해온 만큼 소환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소환 날짜는 구체적으로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일단 검찰이 제시한 날짜는 설 직후로, 설 연휴 이후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결국 이제 관심은 이재명 대표가 이 소환에 응하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준비해 놓은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가 패널들하고 얘기를 또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민주당 소식 본격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내일 귀국합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은요, 지난 10일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에 체포가 됐고요. 체포 이틀 만인 지난 12일 쌍방울 그룹 관계자를 통해서 즉시 귀국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지난 13일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귀국에 필요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지 시각으로 내일 새벽 0시 50분쯤 한국으로 출발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8시를 넘겨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 8개월 동안 이어져 온 김성태 전 회장의 초호화 도피 생활이 막을 내리게 됐죠. 김 전 회장은 현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고요. 대북 송금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태국 현지에 이미 수사관을 보낸 상태인데 김 전 회장이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항공편에 몸을 싣는 순간 체포영장이 집행돼 48시간의 영장 만료 시한이 흘러가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인데요.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 쌍방울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고,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들의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관련해 김 전 회장의 과거 모습과 체포 당시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쌍방울 강림 나노스 직원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강림은 작년 매출 목표보다 상회하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쌍방울 강림 나노스 임직원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 현지에서 국내 언론과 가진 인터뷰 내용도 또 전해졌습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은 어제 KB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자진 입국을 결심한 이유 등에 대해 밝혔는데요. 김 전 회장은 태국 현지의 수사 환경이나 가족들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자신이 빨리 귀국을 해서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며 회사와 가족들에 대한 검찰의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 전 회장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입장을 밝혔다는데요.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비롯해서 대부분 혐의를 아주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네, 김 전 회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이 대표와 만날 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다며 이 대표와 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또 이재명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됐다고 말을 하면서 이 대표와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김 전 회장은 그 외 자신의 주요 혐의인 횡령과 배임 등에 대해서도 배임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한다며 회사에 피해 준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에 가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고위급 간부들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회사 돈이 아니라 개인 돈을 줬으며 비즈니스를 위한 일이었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 역시 과거부터 이제 줄곧 김성태 전 회장과는 전혀 입장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비슷한 생각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3일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면서 왜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내느냐 정말 황당무계하다라고 거듭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의사 입은 것밖에 없다라는 농담도 던졌는데요. 이 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내가.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의사 입은 거.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여야 정치권도 김성태 전 회장 귀국을 앞두고서 지금 서로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서 이 대표의 거짓말은 일상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러다가 민주당과의 관계가 자신에 불리해지면 민주당도 몰랐다고 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꼬기도 했는데요. 김종혁 비대위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과 김성태가 서로 모른다고 하는 걸 믿을 국민이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 날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된 건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검찰의 기획체포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친명계 중진으로 분류되는 안민석 의원은 지난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진 귀국을 결정한 것 역시 검찰의 공작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피의자에게 도주를 권장하는 거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여야의 목소리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구속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쌍방울 고문과 이사를 골고루 지냈고 이해찬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은 지금까지도 쌍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해찬의 측근들과 법률 대리인들이 줄줄이 쌍방울과 연을 맺고 있는데 이재명과 김성태는 서로 모르고 전화 한 통 한 적도 없다고 하니 이걸 믿을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수사받으러 간 날, 소환된 날, 김성태 회장이 체포됐다는 게 이게 정말 저는 우연의 일치일까? 7, 8개월 동안까지 국내 돌아오지 않고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자진 귀국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꿰어맞힌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이 대표의 소환을 통보했다는 소식 아까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속보 전해드리고 패널들과 질문,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그리고 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비리 사건의 피의자로,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입니다.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설 전후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조선닷컴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언론 보도로 불거진 뒤에 약 1년 4개월 만에 대장동 개발을 최종 결재했던 가장 윗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할지 이 부분은 저희가 뒤에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우선 검찰의 이 같은 소환 통보, 특히 피의자 신분임을 적시했다는 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거 어떻게 봐야 할지 먼저 패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당 대표로서 당연히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되고 또 당당하게 수사에 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야당 대표에 대한 애우 차원을 떠나서 건 바이 건으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소환 조사하고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범죄자 프레임 또는 민주당에 대한 방탄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의도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별로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좀 일거에 수사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 1년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또 이 수사가 도대체 얼마나 오래 갈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도 들어오겠지만 저는 수사는 빨리빨리 진행되고 그것에 대해서 의혹인 건지 아니면 의혹이 사실이 아닌 건지를 검찰에서 서명 밝혀주는 것도 검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호사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다. 그렇다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두고 있는 혐의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혐의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그건 거죠. 대장동이나 위로신대시에서 자신이 결재권자이고 직원들의 보고를 받고 결재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범죄와 같이 공범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미 뭐 정진상 씨라든가 이런 것들 기소할 때 또 공범으로 피의자로 적시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소는 뭐 거의 99% 정해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이미 기소가 정해졌는데 뭐 검찰에 가서 서명해봤자 어차피 기소할 건데 차라리 법원에 재판에 가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또 전략이 있어요. 그렇다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성남FC도 조사하자마자 이미 그 전에 공범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말을 어차피 믿지 않기 때문에 검찰도 이재명 대표에게 증거를 일부만 제시하고 보여주지 않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소명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전략 때문에 다음 어떤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하게 오히려 소환에 맞서서 검찰의 그런 불필요한 수사이고 소환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응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 개인을 떠나서 민주당에서 대표 출마를 할 때부터 이른바 민주당 리스크와 이재명 리스크가 동기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현실화하고 있는 거죠. 결국 계속해서 검찰은 아마 이번 대장동 건 말고도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지만 관련된 사건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대표 입장에서 그걸 전부 다 거절하기도 참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부르는 대로 다 당대표가 가서 조사받는 것도 이것도 또 쉽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국면이 계속되고 그리고 또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이 향후에 이제 펼쳐지게 되면 내년 4월이 선거인데 계속해서 당대표가 재판정에 나가고 기타 검찰에 뭐 가느니 마느니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는 상황. 이것은 참 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일정한 어쨌든 좀 시점에 자신의 거취 문제를 확실하게 빨리 정리를 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는 거죠. 당은 당대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민생 중심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계속해서 예상되는 이러한 이 검찰 리스크에 그대로 대표가 노출되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이 민주당에 과연 맞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 이 대표가 좀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설 연휴 직후 아마 이 시점을 아마 소환 가능 시기로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임시국회가 어쨌든 그때까지도 또 열리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신변 확보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또 체포동의안 처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 또 어떤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만배 씨가 언론 그다음에 법조계 등에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다는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중견 기자들의 술값 수천만 원도 대신 내줬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김만배 씨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언론사 간부들 기자들과 거액의 돈 거래를 한 데 이어서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골프장 접대 등 언론계의 전방위 로비를 펼친 의혹이 제기됐었죠. 여기에 이어서 서울신문은 김만배 씨가 최소 7명 이상의 기자들과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자주 술을 마셨고 이후에 해당 기자들이 따로 와서도 서너 차례 김만배 씨의 이름을 대고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여성 적대부가 나오는 곳으로 2명 테이블의 술값이 기본 400만 원에 달하는 고급
룸살롱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폐업한 상태라고 하고요. 최근 불거진 법조인 술값 대납 장소로 거론된 곳이기도 하다고 전해졌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이 대장동 일당들도 이 업소에서 만나 사업 논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 관계자들을 이제 패싱, 이른바 이제 건너뛰고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로부터 직접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동아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검찰이 당시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성남시 현직 공무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무원들을 건너뛰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직보를 받아 사업을 진행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남시장이 성남시 주무부서가 아닌 공사로부터 관련 보고를 직접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는 공무원들의 진술도 나왔다고 합니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대선 전인 지난 2021년 대장동 수사 초기부터 이재명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7월 새로 구성된 수사팀은 대장동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의 핵심자를 이재명 대표를 보고 이르면 이달 말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제 설 연휴 검찰 소환 조사 이것이 가시화한 셈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반응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직 전해지지 않아서 그건 들어오는 대로 오늘 아니면은 내일 방송에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